안녕하세요. 길몽 웰빙 치약개발자 배길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체가 서로 충돌하면 힘이 발생해서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딪히는 순간에 힘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힘이 왜 발생하는지, 부딪히는 힘이 발생한다는 건 아는데 왜 힘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비슷한 현상이 만유인력에도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만유인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유인력이 분자 내부 혹은 원자에서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사되어서 상대 물체에 도착하면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전혀 설명을 못합니다. 왜 설명을 못할까요? 그런 일은 실제로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력인데 이 시간부터는 중력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중력을 이해해야 우주의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죠. 혜성이라는 것은 태양계 안에 원래 있던 별이 아닙니다. 태양계 안에는 태양과 행성 또 위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가족과 같은 관계죠. 항상 같이 지내고 있는데 혜성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잠시 있다가 태양을 지나서 다시 외계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혜성이 좀 특이합니다. 혜성은 언제나 꼬리가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이나 위성들은 꼬리가 없는데 혜성에는 꼬리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 꼬리가 왜 생기는지, 꼬리의 방향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매우 엉터리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태양이고 혜성이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런 궤도를 그렸다가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이 혜성에 꼬리가 이렇게 생기는데 과학자들은 이 꼬리의 방향이 태양과 반대쪽으로 생긴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반대쪽으로 생기느냐 반대쪽으로 존재하느냐 그건 좀 다른 개념인데 이 꼬리가 과학자들은 반대쪽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고 연구를 해서 억지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혜성의 꼬리는 뭐냐 하면은 혜성에 떠 있는 기체들, 혜성에서 나온 부유물들이 떠 있는 것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꼬리를 만드는 건데 왜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를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유지책으로 만드는 게 태양의 어떤 태양풍이나 태양의 복사압 때문에 이 꼬리가 밀려나기 때문에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엉터리 설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간에 사진을 찍으면 꼬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1초 만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이 꼬리가 이만큼 가기에는 몇 달 혹은 몇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금방 생겼다면 이 태양의 반대쪽으로 간다는 게 맞죠. 그러나 이 꼬리가 생기는 과정을 해보면 이 꼬리는 언제 생긴 거냐? 이게 훨씬 몇 개월 전에 여기에 있을 때 혜성에서 나온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리 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혜성이 있을 때 거기서 나온 부유물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나온 게 이쪽으로 하고 여기서 나온 기체는 아직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디 가지도 않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의 이 꼬리는 태양의 반대쪽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태양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태양이 밀어냈다면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이것만 보면 태양이 마치 밀어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서 금방 생긴 게 아니고 여기에 있던 꼬리가 이리 이사를 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꼬리 부분이 성분이 이리 간 거. 그러니까 태양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굳이 말하면 태양의
꼬리와 반대 방향과 거의 90도 방향으로 실제로는 움직였다는 겁니다. 태양이 영향을 미쳤다면 이렇게 갈 수가 없죠. 태양이 밀어냈다면은 여기 있는 기체가 어디로 갔겠어요? 태양이 밀어냈다면 이쪽으로 움직였겠죠. 이쪽으로. 여기 있는 것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왜? 태양이 밀어냈으니까.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꼬리가 이쪽으로 갔다는 건 태양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여기 나타난 현상만 맞춰 거기다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태양이 이것을 밀어내서 꼬리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성에서 꼬리가 생겼다는 건 무엇이냐? 해성의 부유물들을 떠있는 물질들을 붙잡아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지구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구에는 많은 기체들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가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꼬리를 만들지 않고 지구와 함께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구 중력이 이 기체들을 붙잡고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상에 있는 기체들은 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갈까? 붙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붙잡아주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합니까? 해성에는 중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은 해성에는 중력이 없으니까 붙잡아주지 못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성은 붙잡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해성에 왜 중력이 없느냐는 내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해성의 중력은 없어도 태양의 중력은 있으니까 해성이 가다가 이쪽으로 태양 쪽으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태양의 중력이 해성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이 끌어당기면 해성만 끌어당기지 말고 꼬리도 다 같이 당기지. 똑같은 이론에 의하면 왜 같이 꼬리는 안 당기고 몸체만 잡아 당길까? 만유인력 이론에 의하면은 질량이 있으면 똑같이 당겨야 됩니다. 가볍고 무거운 건 상관이 없어요. 만유인력은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같이 끌고 가서 꼬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성은 중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꼬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기체는 해성을 따라가지 않고 따로 가버리느냐? 일단 해성에 중력이 없기 때문이고, 태양은 그러면 몸체도 데려가면 기체도 데려가지 왜 기체는 안 데려갈까? 그 기체는 전혀 작용 방식이 다릅니다. 만유인력 법칙에 하면은 기체든 고체든 액체든 질량이 같으면 똑같이 중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설명할 중력 방식에서는 그 상대의 상태에 따라서 중력이 작용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집니다. 지구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물 분자가 액체로 있을 때는 지구 표면에 딱 붙어 있습니다.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도망을 못 가죠. 그런데 이게 기체로 되면은 하늘에 올라가지고 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둥둥 떠 있다는 건 무게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물 분자인데 왜 하늘에 있는 것은 무게가 없고 땅에 있는 것만 무게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그냥 늘상 공기를 접하니까 의식을 못 하는데, 공기는 24시간 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중력을 받으면 땅으로 가라앉아야 되는데, 무게가 아무리 가벼워도 무게가 있으니까 가라앉아야 되는데 공기는 떠 있습니다. 그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공기는 무게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공기든 뭐든 질량이 있으면 다 중력을 받아야 되는데 공기는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공기가 뜨거워지면 비중이 약해져 가지고 쉬운 말로 가벼워지니까 그것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엉터리 설명입니다. 공기 분자가 뜨거워진다고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벼워진다는 것은 집단적 개념, 비중이라는 건 개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집단적 개념인데, 공기가 서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각자 분자가 알아서 자기들끼리 다퉈가지고 위치를 바꾸는 건데, 분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분자든 차운 분자든 무게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뜨거운 분자가 위로 가는가를 과학자들은 그걸 물어보면 설명을 못합니다. 왜? 만유인력 법칙으로는 그걸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할 중력은 물질의 운동 상태나 온도에 따라서 중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성에는 중력이 없다는 게 실험에서 또 증명이 됐습니다. 수년 전에 외국의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17P 해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해성의 성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착륙을 시켰어요. 근데 착륙할 때 빠르게 착륙하면은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거나 착륙이 제대로 안 될까 싶어서 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1m, 초속 1m로 하강을 시켜서 몇 시간을 거친다 천천히 내려가지고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히자마자 우주선이 다시 튀어 올라가지고 몇 시간 동안 내려가지 않고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그 사람들은 해성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보냈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걸 살펴봤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장면을. 그러니까 내려가서 부딪힌 다음에 튀어 올랐다. 그러면 중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중력이 있으면 튀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에서는 돌을 떨어뜨리면 그게 튀어 올라옵니까? 깨지든지 그냥 바닥에 그냥 있죠. 공중으로 돌이 튀어서 몇 시간 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해성에 중력이 없었다는 증거인데 과학자들은 다시 튀어 올라오니까 안절부절하면서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다시 착륙을 시켜서 원하는 재료를 시추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재료를 얻으려고 한 것이고 저는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해성에는 중력이 없구나. 그럼 왜 해성에는 중력이 없느냐? 해성은 외계에서 온 별인데 외계에서 왜 별이 오느냐? 별도 우리 생명과 똑같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외계에 있는 별도 이제 태어나는 별도 있고 죽는 별도 있는데 죽을 때는 별이 폭발을 하면서 분리가 됩니다. 폭발됐을 때 떨어져 나온 조각 중에 하나가 해성입니다. 이것이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떠돌아다니다가 태양계에 들어오면은 태양의 중력 때문에 끌려오면서 태양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뜨거워지면서 열을 받으니까 해성에서 부유물 녹아가지고 분출물이 밖으로 나오면서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성이 죽은 별이다. 그러니까 별의 죽은 조각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죽은 별이 아니라 죽은 별의 조각인데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은 죽든 살든 상관없이 질량에 비례해서 만유인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중력 이론은 중력은 별의 생로병사와 함께 중력이 커졌다가 성장했다가 다시 별이 죽을 때는 중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린 별에는 중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성은 죽은 별이기 때문에 중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왜 죽은 별에는 중력이 없는지, 중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